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오늘 강의는 이제 6장 하고요. 시간이 또 조금 되면은 또 투자하면서 여러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점들 몇 가지 좀 부록으로 또 짚어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이제 5장 절반을 해서 이제 주식을 사는 쪽까지 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주식을 파는, 그래서 6장의 제목은 최적의 매도 타이밍을 찾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파는 쪽 얘기가 나오고, 다음 7장은 이제 공매도 얘기가 나오는데, 요즘 뭐 뉴스에 공매도 많이 나오지만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공매도를 이렇게 일반인들이 이용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매도 타이밍에 관련된 내용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처음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이런 거죠. 한때는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서 대박을 기대했던 주식이 결국 쪽박이 되고 만 경우가 굉장히 흔한 사례라는 거죠. 우리 그런 경험이 많이 있고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40불에 매수한 주식이 60불로 급상승했는데, 보통 이럴 때면 뭐 우리가 거래하는 증권사를 가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추천해 준 사람도 그렇고, 야 그거 곧 100불로 갈 건데 그냥 갖고 있어. 근데 또 실제 100불 가기도 해요. 많이. 그때 매도 타이밍을 놓치죠. 근데 왜냐면 그때 되면 또 200불 간다 그러잖아요. 뭐 우리나라 치면 그 10만원 갈 거야 이런데 10만원 실제로 갔는데 또 더 가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20으로 급락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계속 영구 보관하는 주식 비슷하게 돼가지고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주식하고 결혼한 상태 이런 게 돼버려가지고 정말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과연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는 게 이제 오늘 강의 내용의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차트를 한 두어 개 가지고 엘핀이라는 회사하고 VM 소프트웨어라는 회사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핀이라는 회사든 VM 소프트웨어 회사 두 회사 모두 이제 그래프상으로 A라는 지점에서 매수 시점을 확실히 이제 보여주었는데, 이때 그래서 잘 샀어요. 잘 샀는데 요게 이제 2단계 진입해 가지고 쭉 꼭대기까지 많이 올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거 보면은 3단계로 간 기간이 상당히 좀 짧아요. 보면요. 요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내려올 때 여기서 조금 이제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이제 쭉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제 팔았다든가, 요것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요 아르켜주는 대로 여기서 이제 2단계에서 3단계 넘어갈 때 팔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너무 빨리 팔아버렸다든가. 왜냐면 많이 올랐으니까. 요 같은 경우에 A 시점이면 한 13불 정도 되는데 이게 무려 뭐 35불 40불까지 갔으니까 뭐 요 정도만 돼도 사실은 뭐 100% 이상 수익이 났으니 팔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판다든가 이런 거죠. 그래서 차트 분석에 근거하지 않고 너무 빨리 매도하는 수도 있고, 또는 요 지나버려 가지고 매도 시점을 놓친다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그러지 말고, 뭐 이 책에서 항상 하는 얘기는 똑같죠. 자기가 원래 정석 가르쳐준 대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자 성과가 적자를 기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놓치는 경우도 이제 있지만 주식을 너무 빨리 매도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또 요 저자가 얘기하는 거 말고 지난번 같이 또 따로 조금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강의 끝에. 이미 매도한 주식이 끝나버리고 자기는 팔아버렸는데 뭐 1년 내지 1년 반 사이에 한 200%씩 이렇게 상승하는 경험이 있죠. 내가 그때 참 그놈 참 그 종목을 잡긴 참 잘 잡았는데 너무 빨리 팔아버렸어. 이런 얘기 우리 흔히 많이 듣는 이야기잖아요. 주식을 했던 사람들.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주가가 이미 충분하게 올랐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자기 속으로. 근데 이제 이 책에 처음 가르쳤는 대로 다시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거의 주가라는 게 이렇게 오르기보다는 항상 이렇게 가다가 폭등하죠.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때까지 여러 번 강의 5번 하면서도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한 1, 2년에 걸쳐 가지고 예를 들면 5만 원짜리 주가가 뭐 예를 들면은 20만 원까지 가는데 그게 뭐 한 2년간에 걸쳐서 꼬박꼬박 매일 오르는 주가는 전 세계에 그런 건 없어요. 이때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요. 한 두세 달이면 끝나요. 그게 폭등해버리고 쉬어요. 나머지 기간은 뭐 하다못해 지난 연말에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코스피가 갑자기 막 12월 그때 1월 달까지 거의 한 달 만에 거의 3,000대로 올라왔잖아요. 2,200, 300에 있던 게 한두 달에 끝나버리고 지금 어때요? 쉬고 있죠. 그럼 그때 어떻게 딱 그것만 내가 타면 정말 좋겠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잘 따라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면 또 분산 투자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10종목 이상 이렇게 했을 때 하다 보면 이제 실수해가지고 틀리는, 그러니까 손실이 나는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수익이 나는 거는 어느 정도 충분히 나서 그런 손실들도 메꿔줘야 전체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지. 10개를 투자했는데 10개가 고르게 쭉 수익을 준다? 주식 투자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건 무슨 정기예금도 아니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0종목 투자했으면 두세 종목은 뭐 50% 100% 나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좀 손실도 나고, 이게 합쳐서 한 20, 30% 이렇게 보고 투자하는 거지.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이 나는 종목은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을 정도로 보고서 그걸 실현시켜야지 미리 이렇게 팔아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손실 본 종목은 빨리 잘라버리고, 그 얘기 이제 계속해서 할 거예요. 그런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감으로 이렇게 매도하시면 절대 안 되고, 단계적 여기서 얘기하는 분석법을 반드시 사용해라라는 얘기고, 또 반드시 분산 투자하시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때까지 누누이 말씀드린 거니까 요런 얘기를 이제 이 저자가 왜 하는지, 제가 이렇게 또 따로 또 말씀드리고 왜 드리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윤곽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주식 투자하던 방식으로 투자하시면 제가 보기에 절대 안 되는 게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틀을. 그래서 꼭 한 10개 이상 분산하고 지금 얘기한 대로 충분히 수익이 낼 수 있는 두세 종목, 서너 종목에서는 나야 되고, 또 손실이 또 조금씩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빨리 끊어야 되고, 그러면서 계속 분산 투자를 해나가야 되는 게 그 주식 시장에 적응하는 방법이죠. 제가 뭐 그 피터 린치의 뭐 저 스킨스쿠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물 속에서 자기가 그 산소 호흡기 통을 차고 들어가서 유유히 잘 그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려면은 그거 험난한 상황에서 그거를 잘 산소 그 1시간이면 1시간짜리를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익숙해져서 거기서 뭐 물결도 탈 줄 알아야 되고, 뭐 호흡법도 익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체온도 조절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스킨스쿠버를 즐겨야 되는데, 주식 시장에서 투자해 가지고 성과를 거둔다는 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영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주식 시장에 직접 그 깊은 물에 뛰어드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하시는 거 보면은요,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이. 그래서 이게 이 강의를 기점으로 아예 자신 없으시면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제가 보기엔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투자의 심리학 이런 거 명심하셔가지고 돈을 열심히 지키시는 게 낫지, 정말 물에 빠져 죽어요, 잘못하면요. 그 이야기는 또 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이거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파는 거 중요하잖아요. 사는 거야 뭐 안 사도 그만이지만 이미 샀는데 어떻게 잘 팔아야죠, 진짜. 오늘부터 그 하반기 강의는 되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매도에 실패하는 사람, 저자가 그래서 이제 6장, 7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뭐 7장이야 자기 단계법대로 팔으란 뭐 뻔한 그 그래프상의 얘기고,
매도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놓치는 그 8가지 원칙을 그래서 이제 약간 심리적인 것까지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세금 때문에 매도를 주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뭐 이런 회사가 20불에 매수해서 단기에 70불까지 상승했지만 1년 후에 20불로 다시 빠졌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1년, 2년 안에 단기에 팔면 미국은 그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사람들 이거 팔면 뭐 세금 40~50%씩 내는데 이거 좀 가지고 있어야지 기업도 좋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저도 뭐 그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근데 뭐 우리나라는 뭐 그렇진 않죠. 지난번에 뭐 주식 과세 차익이 생겼지만 그게 뭐 한 종목당 8억인가 10억인가 좀 뭐 상관도 없는 일이라 금액도 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하시는 분은 뭐 별로 없을 테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세금 등 여러 가지 다른 원인 때문에 이렇게 그 부대적인 원인 때문에 부수적인 원인 때문에 매도하는 거를 주저하면 안 된다. 이건 뭐 당연한 원리겠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이게 뭐 좋은 얘기는 절대 아닌데 그 아파트 가지고 갭 투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갭 투자하는 친구들 보니까 막 지방을 쑤시고 다니면서 양도소득세를 60~70%를 물려도 하더라고요. 아파트 3억짜리 탁 샀는데 이렇게 쫙 들어가니까 거래가 없던데 1, 2억 금방 뜨는 거예요. 왜? 급한 사람이 와서 사잖아요. 근데 그렇게 팔면 양도소득세를 60~70% 낸대요. 근데 그 사람은 야 그게 왜 문제야? 그래도 3~4천만 원 남잖아. 1억 떨어지면 나 그거 분명히 먹을 수 수익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야 그거 뭐 그 행태야 뭐 어떤진 모르겠지만 매매 어프로치 그거 진짜 프로다. 아니 돈이 생기는데 세금을 왜 신경 써? 세금 내고도 생기면 되는 거지. 그죠? 예. 그러니까 버나 봐요, 걔들. 좋은 얘기는 아닌데. 그 거꾸로 엊그저께 말씀드린 그 생각도 나네. 그 왜 저 뭐죠? 최종 통첩 게임에서 10만 원 나눠주고 상대방이 8만 원 가져가고 2만 원 남았을 때 기분 나빠도 2만 원 집어야죠. 왜 2만 원 어디가 생기나요? 그거랑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냉정한 사람 2만 원 집죠. 기분 나빠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세금 뭐 60~70% 돼도 아니 수익 날 텐데 해야죠. 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써놓고서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거는 그런 것 같다. 그래서 뭐 갭투기 하자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 정신은 제가 보기엔 정말 프로 정신이다. 왜 돈이 냈는데 뭐 세금 뭐 문제냐? 70~80% 세금 내도 뭐 20~30% 남잖아. 그럼 해야지. 돈에 대한 생각은 그래야 된다. 아니 그건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걸 방치하는 정부가 문제지 그거 하는 사람 나쁘다 그러면 안 돼요. 예. 항상 그 문제 부모 밑에 문제가 있다고 뭐 비유가 어떨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